예, 안녕하세요.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찰서에 고발을 당해서 출두를 해도 고발장은 보여주지 않고 신문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발장은 어떻게 열람을 해야 될까요? 정보공개법을 활용해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정보공개 요청서를 받으면 피곤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폭증해서 민원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을 괴롭히거나 행정에 부담을 줄 의도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 도입 26주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정보 공개 담당자의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 등 많은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확인 후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것이 다소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7조에는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요청자가 특정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공공의 목적이라면 깎아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원문 공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발전공기업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서도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에 통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을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보 공개 청구 사유 기록 의무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청구자의 신분만 제공하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보 목록이 인터넷이나 공공기관 안료 시스템에 가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 조회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인 정보 공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규정을 요약해드리면 정보 공개 원칙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보 공개 책임관의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중요 정보는 사전 공개하도록, 그래서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등은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정보 공개 답변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정조치 결과, 정기 위험성 평가 결과, 중처법 이행점검 결과, 소화장치 설치 관련 예산, 내진보강 내역, 주기기 구매 입찰 결과, 직원의 평균 보수 등 다양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 조건을 확인 후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순기능 측면에서 활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활동 사례를 외부 기관에서 공기업을 상대로 많은 정보 청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사례, 아차 사례 통계 분석, 사고 현황 등을 공개 요청하기도 하고요. 보통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고소장 열람을 위해서 공개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시장 조사를 위해서 방폭 등 전문 용품 등 구매 실적을 요구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한 일부 노력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판단 원칙은 국민이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응은 법적인 사항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회사의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공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이라면 이랄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는데 추후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공개 결정 시 당사자의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사항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고요. 정보공개 청구의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유추 해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운영 예시는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아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 청구 분야별 현황이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예시입니다.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경우인데요. 제목은 피의자 홍길동에 대한 고소 관련 열람 청구입니다. 내용은 땡땡 경찰서의 땡땡 수사관, 최소한 그 실명은 알고 있어야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많이 있는데요. 모를 경우는 안전 분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방법은 메일 수령. 청구자의 대응 방안은 답변이 없으면 소송을 걸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자는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자료가 없다고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떤 자료 공개 요청을 할 때는 행정처리 패턴을 업무 성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을 선택할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할지, 그 업무 성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 성격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셔야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법의 역기능 측면인데요. 무차별 악성 민원으로 업무 과중과 공무원 자살 사건이 간간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 대응 쉽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운영 예시사항인데요. 업무 과중을 고려한 대응은 회의록은 없음, 실제 회의 결과는 있는 경우, 그러니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회의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법적인 제약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정보 공개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회의록, 회의 결과, 회의 목록. 그래서 해당 목록을 언급을 자세히 하셔야 그 목록에 맞는 문서를 찾아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와 협의 후에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현안을 고려한 대응도 있는데요.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결정 시 공공기관은 경평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재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CCTV를 공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찍은 CCTV를 내가 볼 수 있는가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CCTV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찍혀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의 고발을 통해서 경찰관이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문콕이나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내 맘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경찰관이 입회해서 경찰관이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CCTV 내용을 보고 싶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현장의 영상을 방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 당사자나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상 정보공개 청구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능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절대 공개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